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나물 바꾸는 시간 25. 오늘도 걷는다마는, 네, 주제로 함께할 홍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이게 뭐냐면, 우주예요, 우주. 저희 그 우주가 138억 년이 됐대요. 그리고 우리 은하는 한 저 우주에 한 2천억 개 정도 되는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근데 우리 은하는 132억 년 전에 그게 탄생을 했대요. 그 우리 은하 중에 그 가에 있는 태양 속에서 태어났고, 태양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의 어떤 그 행성들을 형성하면서 별이 뭐 2천억 개가 있고, 우리 은하가 행성은 5천억 개나 되고, 우리 같은 지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별이 한 5억 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는 아닌 거예요. 그쵸?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약 몇 억 년이 아니고 2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인류가 탄생을 한 거고,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7만 년 전, 그리고 번개치고 뭐 천둥치고 폭풍우가 태풍이 이런 게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기후가 농사짓기 알맞은 기후가 된 거는 1만 년 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뭔가가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되기까지는 한 200년 전에, 그리고 저는 한 60년 전쯤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의 모든 정서는 이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까요? 네. 없어요. 제가 졸업하고 5년 뒤에 그 찍은 사진이랍니다. 5년 뒤에도 저희 중학교는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고 징검다리를 건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닐 때 선생님들이 다니실 때 저희가 빨리 막 뛰어가가지고 물탕 튀기고 했던 그 추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시골에서 자랐으니 제 마음속에 정서가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자, 지금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누굴 제일 존경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저희 엄마를 제일 존경해요. 그리고 또 누구 존경해? 그러면 저는 저희 언니하고 제 동생을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거에 너무 만족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멀리 뭐 대단하신 분들을,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을 존경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사랑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저희 엄마는 제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는 뭐 학생운동 한다, 사회운동 한다 하면서 어목한 시절에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그 목적이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저는 뭘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작불 아시죠? 그러면서 장작불이 활활 타잖아. 그러면 그 장작불이 환하게 타서 그 다음에는 새벽녘에 되면 다 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쟤처럼 다 타버리는 장작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한 달쯤 뒤에 다시 오셨어요. 근데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길을 같이 가는데 조용조용히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때 그런 말을 했잖아. 그래서 무슨 말 했더니 장작불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근데 있잖아,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그 환하게 피는 장작불에는 누군가가 환해서 좋고 따뜻해서 좋겠지만 그 장작불 연기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은 엄마가 와서 막 데려가거나 막 엄청 혼나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그런 거를 하나도 이제 안 당하고 또 그냥 그런 소리로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잘 그냥 뭐 이렇게 저를 존중을 조금 받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저희 가족입니다. 네. 각자 따로따로 너무 잘 지내요. 밥도 자기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생일 때, 명절 때, 뭐 특별한 날, 요런 때만 같이 밥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우리 가족은 진짜 왜 이러냐. 나는 애들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엄마, 가족이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리고 각자가 다 별로 문제로 안 느끼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족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카톡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이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딸은 즉각 답장이 오는 거예요. 엄마, 폭삭소가수다 봤어? 근데 제가 짤로만 조금씩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거기에 나온 엄마보다 엄마가 훨씬 좋은 엄마이고 엄마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 못 봤는데 그 답이 와서 엄마 진짜? 이제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폭삭소가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엄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저한테는 모든 활동에서 가장 걸림돌은 아이들이거든요. 내가 애들한테 못해서 애가 저렇게 된 거지. 뭐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애들이 진짜 잘 됐을 텐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들은 하고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답장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엄마 내가 애 낳으면 엄마가 키워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봐라. 내가 몸도 성찮고 또 내가 너무 바쁘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키우겠냐. 내가 이제 막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엄마 마을 사람들이야 아니면 손자야 마을 대 손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야 얘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자기 애를 맡긴다고 하지?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치는데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그럭저럭 저는 그런 질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남편은 옛날에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서슴없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제가 되게 괜찮다, 뭐 존경스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엄청 많죠. 많은데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라지청 오늘도 해놓고 왔거든요. 나 다 떨어졌어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도라지하고 배하고 이렇게 당근하고 막 섞어가지고 확 한 솥 끓여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서 목이 이렇게 쑥 내려가게 하는데 그런 걸 하는데 뭐 이게 본인이 만든 반찬을 제가 먹으면 엄청 좋아하니까 이제 그럭저럭 사는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야기예요. 네. 제가 20대를 이제 저런 정서를 가지고 20대를 보냈어요. 20대 그림이 파란만장하죠. 저희는 독재 타도 강조학살 책임져라. 이게 저희들의 어떤 정서였어요. 저는 이제 그 어목한 80년대 정말 숨도 안 쉬어지는 그런 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유인물을 한 장 탁 뿌렸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사법경찰들 딱 잡아가지고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지나다니면 바로 가만 검사해가지고 뭐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고 막 이제 이런 엄혹한 시절에 저는 이제 늘 숨죽이면서 학생 시절과 사회운동 시절에 다닌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시절에 여성학 동아리 지금 동아리 회장을 했고 그 당시에 학원 자유화 숨도 못 쉬던 것이 3학년 때부터는 학원을 자유화한다 이런 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클 연합회라고 동아리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선배들 말을 참 잘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한 20, 30명 되는, 동아리 회장들을 만나서, 동아리 연합회, 서클 연합회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 총무를 좀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겨울에는, 학도곡단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근데 이거를 총학생회로 이제 만드는 학원 자율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겨울방학
매매 단대 회장들을 만나서 제 친구랑 둘이 그래서 모아가지고 총학생회를 이제 회칙을 만들고 학독단을 폐지하고 다음에 이제 그 총학생회 선거까지 이 과정을 해서 제가 잘한 거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게 얘기하면은 되게 그랬냐 막 이렇게 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달리던 때였어요. 제가 처음 들어간 봉제 공장의 모습이 이런 모습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고, 저는 노동운동을 하러 갔는데,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있었는데, 제 이름도 막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 이름을 수보가 부르는데, 저는 저를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 네 이름을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막 이래가지고, 제가 나이도 막 속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린애들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나중엔 안 되겠어 하고 내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노동운동을 하러 갔는데, 진짜 열악하니까 노동운동도 안 되고, 제가 그 정도로까지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그걸 하는데도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87년도 이제 완전히 민주화 열기가 막 이렇게 달 때, 저도 이 현장에 있었고, 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인생이 연결되어 있다. 왜 연결되어 있을까? 진짜 굉장하다. 이 사진을 보면서도 그랬거든요. 이 현장에 늘 같이 있었습니다. 제 30대는 결혼과 육아에 전념을 하고, 여기 이제 그 하남의 신한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오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저희 그 밑에 집 그 분이, 그 미술학원 원장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술학원 애들을 다 보냈는데 한 번은, 자기야, 이 사람 좀 뽑으면 안 돼? 이러면서 나를 보여주는데, 민주노동 막 이런 거에서 좀 써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런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이분 선거 운동하는 그 컨테이너 박스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갔더니, 가서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있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준 그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그렇게 전화를 잘 받아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같은 분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당시에 거기 계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남민주연대라는 단체에서 여성위원장도 맡고 또 뭔가 같이 그러면서 제가 처음 나왔던 벽보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2년도 제가 왜 아까 직선제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게 직선제 되면서 대통령제도 부활되고 지방자치제도 부활되니까 제가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서 좀 젊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나갔던 계기는 그 민주연대에서 특별한 그 주부니까 특별히 부담도 없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시민단체들도 많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하면서 낙선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국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누군가를 내보내자 해서 이제 그게 제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에코타운 아시죠? 네, 에코타운의 그 비리를 척결하자 막 이렇게 하고 모토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계기는 어쨌든 그 도시공사가 51대 49%의 지분으로 민간업자가 들어왔는데 돈 한 푼 안 되고 에코타운 아파트를 처음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은 49%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분양가가 더 높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주택은행에서 막 서명을 받았어요. 이건 너무 잘못됐고요. 막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에는 분양받으려면 줄을 쫙 섰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막 했어요. 그거 3일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했더니 그 부시장님께서 그 소집을 해가지고 한 40만 원인가 평당 50만 원씩 깎아준 거예요. 에코타운 아파트를. 그러니까 느닷없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깎아진 거예요.
분양가 산정을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의회에 누군가가 CCTV가 필요하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이제 뭐 청년들 또 뭐 아까 하나 두리두루 그 많으신 분들이 함께 해서 이제 제가 그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될 수 있었어요. 당시가 이제 굉장히 그 이쪽에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되는 지역이었고 한 명만 뽑는 지역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명이 뽑힌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왜 놨냐면 제 공보물 사진인데 뒤에 볼까요? 뭐 이런 사진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12년 동안 있었던 사진이 요 안에 다 있는데 이 사진이 전부예요. 많은 사진이 있지만 공보물 내용이 중앙선관위에 있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에 있는 내용을 쭉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맥상통하고 이 공보물이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 공보물이 여기다 써도 될 정도로 그 내용이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12년의 세월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크게 별로 이렇게 많이 지나는 것 같아도 천천히 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 사진 보면은 더 재밌어요. 그 아래 맨 밑에 납세자 소송 해가지고 저번에 환경박람회 하고 나서 납세자 소송했다는 그 소송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뭐 여기 민들레 배움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 아동센터 만들고 이제 그때 뭐 바자회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옷 입고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 어린이날 행사 얘들아 놀자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에코타운 아파트 서명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공보물은 도시공사 관련해서 이제 막 성명하고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제 급식 조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사진. 뭐 우리 몰래산타 사진. 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식구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뭐 언제적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수년 동안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그 의정 활동도 몇 가지를 딱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당선이 됐으니 당연히 도시공사 가지고 난리가 졌겠죠. 저 계약을 해지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전현직 시장을 다 고발했더라고요. 주민감사 청구도 무지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고발하고 감사 청구하고 막 그런 거가 되게 많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익금이 도시공사의 민간업자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하도 이제 막 뛰들르고 그 에코 주민들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그 지분을 다 샀어요, 민간업자. 그래서 이제는 다 100% 도시공사가 되었다는 거, 그게 이제 주민들하고 함께 했던 거고, 그게 굉장히 잘한 거고, 그 다음번에 당선됐을 때는 이제 광역화장장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명의 그 의원을 잃었고, 주민 소환 제도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의회에서 그 시장과 함께 또 시정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시장장이 뭐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광역 화장장은 막았지만, 주 인근에서 막 100만 원씩 올리는 거예요. 그 화장 비용을. 그래서 그 화장했을 때 이제 한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도 가면은 거기서 막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가 써놨는데 우리 하남시가 초중고 유치원까지 전체 무상급식 가장 먼저 지원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예를 들면 이제 의원 발의했는데 안 돼. 4,500명 그 서명 받았는데 안 돼. 그래서 다시 8,500명 서명 받으니까 그때서 해죠. 선거가 임박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통과가 되었지만 저의 결실은 아니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 급식 운동이 그 무상급식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 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전체 지자체에 번지고 있었고 저희는 그거의 일환으로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학교에 진짜 한 학년에 졸업할 때쯤에는 급식비를 못 내서 졸업이 안 된다고 난리 실경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유지들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그 급식비를 마련해서 줘가지고 그 졸업하게 하는 이게 계속 매년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를 모두에게 그 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남 시민들이 참 대단한 거고 이런 발상을 했던 분들께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을 굉장히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장도 끝나고 이런 것도 끝났는데 갑자기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전 그 아파트가 참 밀집해서 그 대책위원회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여기 이제 엄청 냄새 났었잖아요. 그 환경기초시설이 소각하고 막 음식물 막 찌는 냄새.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머리가 아팠는데 마침 미사가 이제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현대화로 바꾸자고 LH에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 이제 제안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 민원과 함께 그러면은 크게 하고 현대화 시설로 하고 지하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크게 확장한다고? 그럼 그 다이옥시드 어떻게 하려고? 막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형 공사 시에 주민과 협의하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시에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협의회를 하려면 막 사람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관련한 예산을 1,000억 가까이를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 지방자치 유례상 있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대신 이거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 된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 통과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했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센 사람, 제일 반대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하게 저희 의회 추천, 막 시민 추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분들이 아마 전국에 한 반 정도의 그 환경기초시설을 가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서 제한하는 제육시설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 또 이 흡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관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도 생각할 때 그 조례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어떤 공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조례를 근거해서 저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보면 되는데 그걸 많이 안 하고 활용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정말 이렇게 각광받는 시설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주민들도 냄새 안 나고 편안한 어떤 시설로 되었고 아직은 이제 또 부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걸 가지고 또 LH가 지하라는 단어를 법에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시설비를 들어갔다. 그래서 시설비를 1,000억도 넘게 돌려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소송을 거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 작품과 또 이렇게 진행하는 공사의 어떤 LH 공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전체 어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40대는 이런 식으로 쫙 보내고 이제 50대 제가 이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그 지나간 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건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를 초점을 맞추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도 제가 왜 이러고 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난 암만 해도 내가 바보 같은 것 같다고.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바보니까 이렇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들아 놀자, 지금 이제 과거에 제가 아까 보여준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던 모습이에요. 2002년도에요. 근데 지금은, 뭐 시가 좀 하다가 뭐 하다가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 자율적으로 독립해서
시민단체들이 다 돈을 내서 이 행사를 다 치러서 지금 28회째예요. 두 번이 빠졌으니까 30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작년에는 천막을 해주고 작년에는 프랜카드까지 해주고 올해는 천막 프랜카드 일체를 이제 위탁을 줘서 뭐 복지관들한테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해요. 진짜 저희가 바라던 거였어요. 그죠? 저희가 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합니다. 제발 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5월 5일에 그 놀이공원 못 가는 애들, 어디 뭐 돈이 없는 애들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그 모토였고, 그래 동네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 진짜 정교조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어져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어린이날을 통해서 활동가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재밌다는 거를.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냥 누가 막 감시하듯이 하는 행사보다 우리가 스스로 돈을 내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재밌고 나는 그래 보람을 느끼고 활동가들이 서로 알고 주체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결정하는, 그래서 재미있게 왔는데 규모는 물론 무지하게 커졌어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시가 또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막 후원을 막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후원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조금 더 먹을 게 많게 하기 위해서 후원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단체가 없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떤 것들이 완성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지, 완성되는 순간에는 우리는 사라지는구나. 그 얘기가 맞지 않아요? 장작불이 돼서 다 탔는데 맨 끝에는 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가 빛나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녹아 들어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다. 이거는 내 거야,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모든 이의 가슴에 있고 우리에게 남아져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서 진로 강사 협의회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로 선생님들이 뭐 직업인 특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한 50명 필요하대요. 그래서 50분을 딱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또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저희가 강사협의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이제 아래 계신 강석수 선생님, 또 위에 계신 이익은 대표님은 정말 얘들아 놀자의 히어로죠. 정말. 왜냐,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이제 뭐 선물을 많이 주시고, 한 트럭씩 막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이분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진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분이 세팅 같은 거 비용을 다 내셔서 이제 하셔서 이렇게 진로 강사 협의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로 체험 지원센터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진로 강사협의회에서는 하지 않고 하남시 교육재단에서 그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생협이에요. 저는 이제 이 생협에서 오랫동안 뭐 하남마을위원회 준비위원장, 마을위원장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관여를 해왔지만, 제가 사실은 여기는 제 친구가 이곳에서 이사장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빚진 마음이 커가지고 이제 팔당 생협이 생산자들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의 또 유기농 먹거리와 또 우리의 또 먹거리를 책임져 주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갖고 나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는 뼈를 묻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과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제가 이렇게 물러나야 될 때, 빠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함께 했지만 대부분이 또 아시는 분들이세요. 지역에 이런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무역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
누군가가 공정무역 경기도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역에서 공정무역 주관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정무역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저개발국 생산자들이 뭔가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얘들아의 어떤 그 기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했다 하면 조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다음으로 저희가 바로 그 공정무역 인증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하고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지자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뭐 관광 포럼도 하고 다 했지만 같이 또 이제 난민 캠프에도 가고 또 난민 이분들 만나서 여기가 이제 얘네들 대학이에요. 근데 원래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못 들어가서 대학을 빌려서 이제 저희가 만났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제 또 뭐 작은 또 이제 도서관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누군가가 제안한 거를 그냥 거절하지 않고 그냥 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가다 보면 그런 길이 형성이 된다.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코로나 때 이제 이 달에 또 뭐 평생교육원이 있었던 달에 평생교육원이 여기로 왔지만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밥집도 하고 아침 식사도 하면서 이제 저런 것들이 저희가 꿈꾸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장애인 합창단 활동입니다. 여기는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되게 조그만 곳인데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의정활동 중에 가장 만난 사람 중에서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이제 안타까운 분이거든요. 이분은 제가 힘들 때 딱 가면 뭔가 그냥 기운을 받고 와요. 그냥 너무 고르고 너무 고지식하고 그런데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자기가 목숨 걸고도 하시는 그런 거에 뭐 휴지 줍고 뭔가를 하고 막 휴지 줍고 한 거를 다 모아서 자기네들도 받기만 할 수 없다고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제 되게 뭐 톨게이트에서 동전 모으기로 해가지고 빨래방 있죠. 그걸 만들어낸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배운 게 되게 많고 이제 그런 분이세요. 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작을 이제 제가 남양주에 그 장현래 이사장이 아니 기후위기 지금 너무 중요하잖아. 그런데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냥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하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강의하면서 다 전화해가지고 카톡방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희 하남의 어떤 그 특장점 아닐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주년 행사도 하고 고기 없는 일도 하고 또 뭐 폐오염수 방류 중단도 하고 나무 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4주년이에요. 네, 4주년이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실천 사례 같은 거 국제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막 이야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60대 나는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의 연대로 만든 마을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드라마틱하다. 저는 제 주변에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을 봤는데 나 얘기 들을 때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와 대단하다.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하남 평생교육원 쳐보셨나요? 그럼 이렇게 쫙 나와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거 하남에 있었던 일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서로 누구네 단체는 알아도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가들이 중요하지 내가 만나봐야 100명이더구만.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계속 더 끌어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나는
내 활동은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함께 알리고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한테 온 거는 우주의 것이고 부모님의 것이고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얼굴도 엄마가 준 거고 내가 뭐 어디 학교를 갔어도 그 엄마 거잖아요. 나 그냥 이 모든 건 집단의 거예요. 우주의 거고. 그래서 함께 나오는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할 거다. 나 그래서 이거 맞죠? 우리들.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분배하겠다. 어떻게? 좀 골고루 나누겠다.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다. 허리 아파 보니 건강을 잃은 것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연극도 뭐 좀 들어가 있고 뭐 텃밭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진실을 찾아가는 일에 마음이 시키는 일에 마다 않겠다. 근데 잘하려고 관계를 해치지 않아야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가고 먼저 가서 뭐 할 건데, 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활동 잘해서 알려줘서 뭐 할 건데, 그냥 일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채워주는 곳, 그래서 다 되는 자족도시 하남, 자족도시 마을 공동체, 자족 마을, 자족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 뭐가 필요하대 하면 딱 도와줄 수 있는 그럼 하남 만들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